여기는 미국 명문대 중 한 곳의 강의실. 한 여성이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강의실은 큰 혼란으로 뒤덮이고 마는데요. 급기야 이 여성은 교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덕분에 꿈에 그리던 미국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물론 즐겁고 흥미로웠지만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에 대해 특별한 인상은 없었어요. 그냥 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제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정주행하는 것에 푹 빠져 있어요. 공부가 끝나면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처음 오징어 게임을 볼 땐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몰입도 넘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에 금세 매료되고 말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들이 점점 이상형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다들 키도 크고 옷도 멋지게 입었을 뿐더러 여자 주인공을 향한 태도도 너무 달콤하고 로맨틱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남자라면 정말 매력적일 거라는 로망이 생겼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다정할 것만 같았죠.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이 점점 커져만 가는 와중에 문득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 있던 터라 한국 남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양인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소문난 소개팅 어플을 깔아 한국인 남학생들의 프로필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언젠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될 거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한국인 남학생들의 프로필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는 깔끔한 외모에 훤칠한 키를 자랑했죠. 게다가 대화를 나눠보니 유쾌하고 재치 있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몇 번의 채팅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먼저 그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나자 점점 설렘이 밀려왔어요. 만나기 전부터 어찌나 가슴이 쿵쾅대던지요. 겨우 진정시키느라 혼났죠. 약속 당일 저는 한참 동안 옷장 앞에서 고민하다가 입었을 때 자주 칭찬받는 옷으로 골랐어요. 예쁘게 머리도 꾸미고 화장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죠. 풀 세팅을 하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니 괜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카페로 가는 내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프로필 사진 속의 사람처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길 간절히 바랬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멀리서 손을 흔드는 남성을 발견했어요. 헉,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 보았던 그 멋진 남학생 맞나 싶을 정도로 실물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일단 키부터가 프로필에 적힌 180cm는 절대 아니었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165cm 정도 되어 보였죠. 얼굴도 사진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달랐고요. 웬만하면 사진 정도 외모라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게다가 그의 옷차림은 여기저기 얼룩진 데다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까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카락은 떡진 채로 눌어붙어 있었고 콧수염은 덥수룩했어요. 그야말로 단정하지 못한 인상 그 자체였죠. 순간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냥 몰래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게다가 평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약속을 취소하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앉은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사실 눈도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불편했죠. 그렇지만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답니다. 적어도 한국 남성과의 소개팅이라는 로망은 잃어본 거니까요. 소개팅에서 어색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소개팅 상대가 수줍은 듯 머뭇거리더니 사실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를 망치에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멍해졌어요. 자신의 이름은 왕두라고 하더라고요. 왕두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미국 여자를 만나고 싶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둥.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말도 배우고 있다는 둥 말이에요. 하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거짓말로 저를 속인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너무 티내면 왕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저는 애써 미소를 짓는 척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속인 걸 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자 왕두는 제가 웃는 걸 보고는 안심한 듯 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느니,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것 같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마지막으로는 아예 앨리스 같은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왕도의 적극적인 모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그때 그가 살짝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오른손은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려지고 왼손은 제 허벅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순간 저는 재빨리 의자를 뒤로 빼면서 일어섰어요. 손등 위에 얹었던 왕두의 손이 휙 떨어졌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왕두를 뒤로 한 채 전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홍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제법 맺혀 있었어요.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고요. 정신없이 흐르는 물에 세수를 하며 진정을 해보려 했지만 왕도의 행동이 자꾸 떠올라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첫 만남부터 스킨십을 시도하는 거죠?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그렇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을 계기로 중국 남자, 아니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게 바뀌고 말았어요. 사실 경악스러웠던 건 왕두가 저지른 행동 자체보다도 제가 그의 행동에 휘말릴 뻔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빠져서 이런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잠시 고민하다 저는 왕두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으니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이죠. 식사는 물론 계산을 하고 가겠다고 전했고요.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끔찍했던 소개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왕두와의 악연이 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끝이 아니었답니다. 왕두와의 악연은 훨씬 더 안 좋은 일로 마무리 짓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소개팅 이후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K-드라마와 K-무비를 찾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쌓고 싶었죠. 그때 마침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동아시아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경제, 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관심사였던 만큼 주저없이 수강 신청을 했죠. 수업 내용도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비록 소개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여전했거든요.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좋은 인연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랬죠. 동아시아의 이해는 역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어요. 다른 흥미로운 과목들도 많았지만 이 수업이 일주일 중 가장 기대되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동아시아의 이해 강의를 듣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약간 피곤한 상태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죠. 사실 수업 전날 밤 넷플릭스에 올라온 기생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아서 봤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서 밤늦게까지 보게 됐던 바람에 잠을 거의 못 잤죠. 하품을 참으며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했어요. 교수님께선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 순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 그리고 한국이 4위라는 것이 인상 깊었죠. 특히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말씀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하던 중 저는 강의실 맨 앞줄에서 올라온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력 순위는 비교할 것도 없이 중국이 1위 아닌가요? 1위가 가장 중요한데 뭐하러 순위를 비교하나요?
바로 그 소개팅남, 왕두의 목소리였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왕두가 하필이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쩐지 학교 근처에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차 싶었죠? 수업 몇 번 하는 동안 잠자코 있길래 몰랐는데, 갑자기 소란을 피우니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의 거만한 자세와 도발적인 어투를 보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라도 왕두가 저를 알아볼까봐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노트에 파묻혔어요. 열심히 필기하는 신용을 하면서도 사실 온갖 신경은 그에게 쏠려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저 말고도 왕두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학생들이 많아 보였어요. 모두가 수군대며 왕두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다간 오히려 왕두의 주의를 끌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나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왕두의 존재를 애써 외면했죠.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왕두의 질문을 듣고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밝은 표정으로 왕두를 바라보시며 입을 여셨죠. 교수님의 온화한 미소에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언급하실 때는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탄과 자부심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런 교수님의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동시에 왕두의 편협한 발언이 비교되기도 했죠. 교수님의 차분한 어조와 합리적 근거의 왕두도 더는 반박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왕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측은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교수님의 너그러운 태도 덕분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사히 수습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교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아까 받았던 충격은 서서히 잊혀지고 이후의 수업이 기대되더라고요. 그렇게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교수님은 이제 경제 분야를 넘어 동아시아 각국의 예술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일본과 중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셨죠. 두 나라 모두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문화 강국이라 이야기할 만한 소재가 무궁무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수님의 목소리에 진짜 열정이 담기기 시작한 건 역시 한국 예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부터였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팝, K-드라마, K-무비에 대한 교수님의 애정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는 듯했죠. 특히 BTS와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실 땐 저도 모르게 저절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콘텐츠인 만큼 대부분 친숙한 작품은요. 교수님을 필두로 모두가 간간히 감탄사를 내뱉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실감하는 분위기였어요. 강의실 곳곳에선 K-팝 팬들의 신난 환호성도 들려올 정도였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슈가 된 기생수까지 추천해 주시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꼭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기생수를 보시다 보니 한국의 전통 공연인 사물놀이가 떠올랐다는 평도 덧붙여 주셨어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다 꿰찬 저 역시 한국 예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한국 문화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실 때마다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이런 열정적인 반응을 보니 저 혼자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푹 빠진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모두가 한국 문화에 대해 열띤 찬사를 보내던 그때 느닷없이 왕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그는 중국에 비하면 한국의 대중문화 따위는 발끝도 못 따라간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런 식의 한국 깎아내림이 너무 어이없고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왕두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크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어요. 자국의 문화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왕두의 콤플렉스가 한국 문화를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왕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뜬금없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지도에서 없앨 수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순간 강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흘렀죠. 너무 황당하고 무례한 발언에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교수님조차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죠. 그러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시고 왕두의 발언을 일축하려는 듯 강의를 다시 이어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왕두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교수님을 향해 반박할 말이 없으시냐며 도발적인 어조로 받아쳤어요. 왕두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왕두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자격지심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랍게도 왕두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최대한 냉정심을 유지하시며 강의를 진행하시기 위해 애쓰셨어요. 그러나 왕두는 교수님의 그런 노력조차 무시한 채 말 그대로 오로지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듯했죠.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수님의 권위마저 훼손하려 들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자신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며 왕두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어요. 마치 수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왕두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 싶더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격지심이 나오는 건지.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그게 남의 문화를 짓밟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왕두는 그걸 알지 못했나 봐요. 더군다나 한국이 왕두한테 끼친 피해도 전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저 정도로 왕두가 선을 넘는 모습을 보니 왕두가 하는 행동이 중국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열등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공격까지 하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고 절로 혀를 차게 되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문화적으로 뛰어난 한국을 보는 게 껄끄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교수님은 왕두의 도를 넘은 행동에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셨어요. 그러나 왕두가 좀처럼 말을 멈추지 않자 교수님의 눈빛이 한층 더 진지해졌죠. 결국 교수님은 왕두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입을 여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왕두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국을 그토록 얕잡아 보는 건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셨죠. 순간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왕두의 근거는 형편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갑자기 중국 옆에 달려있는 소국 따위가 어떻게 대국을 상대하겠느냐는 식의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왕두에게 이제 적당히 하고 강의에 집중 좀 하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러자 왕두는 그 학생에게 너는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고 그 학생은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는 대답을 했죠. 자신을 지적한 학생이 한국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자 왕두는 이성을 잃고 갑자기 소국의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국의 남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더군요. 왕두가 특히 한국 남자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참다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가 적당히 하다 입을 다물기만을 기다렸지만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치켜 세우는 행위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왕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자신의 주장에 선동당한 일부 중국인 학생들이 동조하는 분위기까지 느껴졌죠. 참다 못한 저는 이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왕두를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이전에 저한테 한국인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건 본인이 중국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분께서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까내리는 거죠? 제 돌발 행동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궁금증 어린 눈빛으로 저와 왕두에게 쏠렸죠.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차분히 소개팅 당시 왕두의 행실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상대방 동의 없이 스킨십을 시도한 일, 한국 문화에 대해 거짓으로 관심 보인 척을 했던 일 등을 사실 그대로 말했죠. 저희 고백에 왕두는 새빨개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부들부들 떨던 그는 저에게 욕설을 내뱉고는 강의실을 뛰쳐나갔죠. 저는 그런 왕두의 뒷모습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했어요. 쾅 하고 닫힌 문을 뒤로 한 채 강의실에는 물음표 가득한 침묵만이 맴돌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속에 맺혔던 왕두에 대한 불쾌감을 시원하게 토해낸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저와 왕두의 악연이 끝나게 되었죠. 왕두는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인 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눈치였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입가에 실실 미소를 머금으신 채로 침착하게 왕두가 뛰쳐나간 문을 바라보셨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희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싱긋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하셨죠. 자, 이제 강의실도 조용해졌으니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순간 모두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왕두로 인해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과 갑갑함이 한꺼번에 해소된 거 있죠?
물론 저 역시 같이 웃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찌푸려졌던 학생들의 얼굴들이 밝게 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중국인들은 정말 선입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격을 깎아먹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랄까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중국인들이 저렇게 답 없이 행동하는 왕두처럼 행동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런 중국인들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런 중국인들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